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2월 26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이 마무리되고 패럴림픽이 남은 것 같군요. 김포공 입궁장이 벌써 이 컬링 경기장 이미지로 변했다지요. 이번 스웨덴과 결승을 지켜본 결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와 일본 선수들이 정통파였다면 스웨덴은 아웃복서, 즉 벤칙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아주 기본기에 충실했지만 스웨덴은 역시 오래된 역사 속에 응용 프로그램이 많았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젊은이들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성과를 내고 많은 국민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신 여러 선수단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결코 쉽게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좋은 지도자도 좋은 선수도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연맹, 빈상연맹 좀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김영철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견 속에서 이틀간 방남 일정 마무리하고 이어가고 있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우리 정부의 외교적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좀 전 YTN 뉴스에서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문턱을 좀 더 낮춰야 되고 북한은 좀 더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북미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일부에서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전화 연결해서 향후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의견 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하는 미투 운동 지금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죠. 2부에서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 TF위원장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역시 이 문제를 가볍게 보실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의 견해를 주시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은 청취자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월요일 3부와 4부는 팩트 진검 승부 시간이죠. 트루맨 시간입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한겨레 21 허영 기자와 함께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해 엇갈린 우리 사회의 시각을 주제로 해서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폐의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 김영철 북한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아직까지 이 북미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좀 더 어떤 진전을 보일지 이 내용이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죠. 이방카는 출국을 한 것 같습니다. 포스트 평창 외교전이 이제 시작될 전망인데요.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 그리고 향후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 지내셨던 김형석 전 차관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그리고 여기서 밝힌 북미 대화 의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통상적으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이 우리 측하고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북한의 핵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그리고 또 북한으로서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 핵 문제라고 하는 그런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그 미북 간의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지금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는 판단 하에서 네. 이제 우리 측의 협력을 통해서 네. 이제 비핵화로 가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미북 간의 어떤 관계 개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그런 국면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그 의지, 입장의 표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들이 북한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용인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여기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의 강력한 제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제재와 함께 여러 차원에서의 그 외교적인 고립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는 큰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강국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군사 강국, 정치 강국, 경제 강국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효과 자체의 그 속도에 있어서는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북한이 세사회에서 이제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는 데서는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뭐 북한 지도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활로가 남북 관계를 뭔가 이제 변화를 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그 제재를 이제 풀어야 되는 그게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가장 큰 이제 숙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화성 15형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북한 스스로가 국가 핵 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년사 등을 통해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확대 발전이고, 그리고 국제사회와도 이제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큰 흐름의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 쪽하고는 이제 여러 측면에서의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그리고 국제사회와는 이제 핵 문제를 중해서 당장 핵을 포기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핵 문제를 이슈로 해서 새로운 관계 맺음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입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 주신 거를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YTN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미국 측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강구한 것, 경고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북한이 핵 포기하지 않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런 요구에 문턱을 조금 낮춰줘야지만 이게 북미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고, 북한 측에서는 핵 포기를 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모든 대화에 임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결국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이나 그다음에 또 이제 북한의 입장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어느 쪽이 앞서서 이제 성의 있는 조치를 보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함께 행동을 보이라라는 거고,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 자체가 미국에 의한 적대시 정책의 결과물이니까 미국이 먼저 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입장에서 뭔가 이제 그 중간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로서도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엄격한 상황이지만은 이제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거나 또 그 용인한다면 앞으로 NPT 체제 자체에 이제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군사적 옵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제재와 대화라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쓰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요즘 들어와서 강력한 제재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 제재라는 게 북한이 대화로 나오기 위한 그런 제재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측면이 가능한 거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과거 90년대부터 이제 미국이 핵 문제를 가지고 북한하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는 거죠. 소위 이제 미국이 말한 이제 똑같은 말을 여러 번 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뭔가 행동을 보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말 이거는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을 해주면 이제 자기네들로서는 이제 비핵화나 군축으로 갈 수 있다 이제라는 건데,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걸림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라면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요즘 이야기가 나오는 탐색적 대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은 이렇게 합니다. 탐색적 대화를 하면서 양보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네. 그다음에 북한의 입장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탐색적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만약에 탐색적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소위 미국이 이제 북한의 그런 입장을 보다 직접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북한이 미국의 강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보다 더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현재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탐색적 대화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네. 이제 양쪽에 대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사회가 제재나 대화의 여러 방법으로 북한의 변화를 설득을 시키는데 예.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인식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나름대로 비핵화를 해도 예. 소위 이제 카다피와 같이 정말 핵을 포기해서 이제 말로가 정말 끔찍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통해서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 서로 협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라고 북한 스스로가 경계심을 낮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신뢰가 이루어진다면 네.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탐색적 대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네. 김영철이 군 출신으로 대남정책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방남을 하면서 우리 정부 측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를 언급했다면 이건 뭐 비핵화라는 언급은 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김영철은 한미훈련 중단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탐색적 대화의 접점으로 우선 한번 시도해 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렇지만 이제 북한으로서도 이게 한미 합동 군사훈련 자체가 뭐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이거 네. 자체가 여러 가지 한미 동맹과도 관련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랄까요? 명분 싸움의 하나의 이제 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쉽게 북한이 요구한 대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 자체가 뭐 자신들의 그런 방향대로 변형될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자신들의 입장 자체가 이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라는 그런 적대적인 그런 공격 행위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했다라는 거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해라 그런 식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김영철이 이제 원계 이제 김여정 특사가 이제 개막식 때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문 대통령님의 의중과 미국의 동향을 이제 김정은에게 보고를 했고 네. 그걸 듣고 김정은이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예. 이제 남북 관계를 보다 더 진전시키는 쪽으로 이제 가자라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지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이행하는 이제 통전부장과 조평통위원장이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내려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김여정 이후에 남북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상을 김정은에게 보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번에 내려왔다라는 거니까 이제 이번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라든지 이걸로 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거나 이제 소위 좀 긴장 상황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남북 관계에서 북한 표현대로 하면 좀 약간 속도를 낼 수 있는 예.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제 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 사를 놓고 보면 말씀 지금 네. 주신 그대로
네.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가장 도드라진 게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네. 결국은 우리 민족끼리 해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할 때에 이미 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조치는 세계의 불행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미 네. 머리타임 sanction, 그러니까 해양 제재 조치, 이번에 시작되는 해양 제재 조치가 바로 2단계 넘어가기 전 단계라고 하는 강력한 압박을 시사한 바가 있어서 네, 네. 혹시 북한과 남한 간의 지나친 대화의 고리가 미국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결국 한국 정부에도 의문을 갖게 하면서 미국 네. 독자적인 어떤 결단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한미 간에 네. 이제 긴밀한 소통과 이제 조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때 한미 이제 당국 간에 이제 목표와 방향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공유하고 네. 그리고 서로가 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하고 서로가 이제 소통을 한다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는 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중요한 것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우리나 국제사회 모두가 다 이런 소위 그 가장 고전적인 채찍과 당근이라는 것을 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그걸 다 써야 되는 거고. 예, 예.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역할 분담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국익에. 예. 그러니까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 거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기본적으로 비핵화에 대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예.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소위 이제 대화나 협력이라는 소위 연성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소통하면서 하면 네. 이제 충분하게 조금 전에 사장님께 말씀하신 네. 그런 우려를 이제 해소할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결해 주셔서. 네. 예. 네. 전 통일부 차관 김형석 차관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